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강유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뭔가 강유정 의원한테는 이상하게 목소리나 톤에서 전문가의 필이 나요. 전문가니까요. 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문가. 네네. 톤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네. 신뢰라고 하죠. 네. 신뢰감이 들어요. 전혀 다른 분야도 강유정 의원이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하는 말처럼 믿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필. 야, 저도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잘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딕션, 텐션 이런 것들이 주는 더군다나 인상, 네.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강유정 의원한테 그런 느낌을 풍겨요. 그건 부모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발견해 주시니까 더 개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유정 의원 후원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 시간 내내 강유정 후원 계좌가 위에 있는데 자, 강유정이 정치 깨끗하게 잘 하라고 보내주시는 계좌 농협 301-0351-1620-61 방송 내내 띄워드릴 테니까요. 야, 강유정 돕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자, 막 칭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채팅창 상단에는 강유정 TV 구독 링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꾹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우리 방송 나오셨던 분들이 방송을 10분 일찍 마치고 가셨어요. 의원총회 한다고. 네. 그게 한 2시간 걸렸죠. 요즘 그러네요. 원래 12시부터 그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데일리민주에서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한 2개 상임위가 자유발언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정도 안에 의총이 끝나는데 어제는 의총에 열기가 있다 보니까 20분 남겨 끝났어요. 11시 40분에서 50분 사이. 대략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의원총회가 또 오후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매일 2번씩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그 탈옥을 한 셈이잖아요. 법률 해킹을 통한 탈옥이죠. 그렇죠. 법률 해킹 통해서 이제 탈옥을 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그날부터 매일 의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낮 2시에 모여서 한번 의총을 하고 그리고 10시에 다시 의총을 하는데 그 사이에 광화문 집회를 들르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6시 어제 같은 경우 6시 반에 야5당 집회 먼저 하고 나서 7시부터 비상선언 집회에 합류한 후 거기서 집회 활동을 하고 그게 보통 정리되면 9시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10시에 국회로 돌아와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12시까지 릴레이 발언을 하는 게 지금의 일정이었는데 말씀 주셔서 조금 제가 예고를 좀 하자면 예고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흐름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결론부터 먼저. 결론은 내일은 여의도에서 헌재까지 걸어갑니다. 이 전방송에 내가 했던 얘기예요. 네. 네, 이제 이게 결론이 난 게 제가 이제 사연을 말씀드리려 한 거고 제가 아까 의원총회에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일 한 번 하는 건가 했는데 매일 하게 됩니다. 네. 그건 좀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하는 줄 알았죠. 아니요. 수, 목, 금 내내. 쉽게 표현하면 이게 권한의 행건이 시작되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 국회에서 해서 현재까지 가는 길을 매일매일 하게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심야 의원총회도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의원총회 심야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의원총회가 있었고 의원총회 보면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하면서 중지를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내렸던 결론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일단 쉽게 표현하면 당사 옮기는 거죠. 임시로라도. 당사 옮기는 그거에 가깝죠. 셈이죠.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저도 이제 요 새날 방송 마치고 다시 광화문에 가는데 그 집회도 참여하지만 바깥에서 야외 의총을 합니다. 월대 앞에서 광화문 정문 앞에 네. 그 우편에 있는 해체상 뒤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이제 의총을 하게 된 것까지가 어제 결정 사항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라는 과정. 좀 과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선들이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다선 의원님들이 좀 조언을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선 의원님들이 먼저 오늘 아침에 4선 이상 의원님, 4선 모임들 특히 김민석 의원님 뭐 이렇게 계신 서영교 의원님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걷겠다. 그 걷는 거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흐름이 있었고요. 박홍배 의원님이 조심스럽게 이제 삭발을 할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현이 좀 뭉클했어요. 내가 초선이라서 하수, 중수, 고수가 있다면 당신은 하수 같아서 삭발밖에 생각을 못하겠다. 이거를 전체 의원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하수의 방법이라 권하지 못하겠고 나는 하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몇 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그럼 하세요 했는데 두 분이 더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김문수 의원, 전진수 의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의총을 하면서 각기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씩 행동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촉발점은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 윤석열이 탈옥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윤석열 탄핵 파면에 훨씬 더 가까워진 측면이 있다고는 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나와서 탈옥하는 순간 뭔가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왔던 어떤 대우가 흐트러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파면 때까지 파면 이후의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쉽게 표현하면 끝장투쟁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의미 같이 보입니다. 좀 고백을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원내 지도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극우와 함께 결합한 세력의 준동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주당이 그리고 의원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듯해 전 개인적으로 매우 좀 답답했습니다. 이를테면 요거는 박선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담벼락이 그러니까 인터넷 담벼락이 욕설과 입에 담지도 못할 폭력적인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들이 가서 선안 지지한다는 저쪽이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들을 흔들어대는 폭력적인 공포의 말들을 쓴다면 응원한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남기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조금 이어져서 요즘에 조금 선풀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것과 연관된 반응이 현재 공보관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지가 떴냐면 앞으로 현격한 인격치배성 내지는 모욕 발언 같은 것들은 삭제 조치한다라고 그게 선풀 이후에 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플만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말 하기 어렵다는 거죠. 선풀이 있었기 때문에 선풀은 남기고 과도한 표현이나 폭력적 표현은 지우겠습니다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반작용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이 있었는데 윤석열 탈옥, 법률 해킹 탈옥이 결국은 이 반작용의 힘을 강하게 눌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역사에 적용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왔는데 그 이야기 있잖아요. 죄를 진 자는 지금 김치찌개 먹고 발 뻗고 자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탈옥함으로써 자칫 좀 느슨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동요매는 그런 느낌이고 여의도에서 날마다 광화문까지 걸어간다. 네. 사실 저는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내란 일어나고 나서 거의 한 10여일 이상은 집회를 못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힘든 이유가 이게 한 2, 3일
째면 안 힘들 거예요. 근데 음. 사실은 12월 3일부터 누적된 피로가 있습니다. 누적된 긴장감. 그래서 저도 광장에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다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조금씩 이게 재발을 하시는 거죠. 좀 견뎌왔던 것들이. 아이고. 조금 그런 고난은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오갔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가 이제 그 용인에 있었으니까. 강의하실 때? 네. 제가 강남대학교 교수 10년 넘게 했으니까 예. 매일 출퇴근길에 보는 어떤 교회 간판이 있었어요. 뭐를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거가 빨리 안 나오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걷는다는 말을 듣고 저는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뭔가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간절함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들이 하고 있는 극우가는 폭력적이고 아주 무식하고 극우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길을 찾았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벽에다 대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그거보다는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방법 중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 한 10여 년 넘게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는요. 일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나가는 방향에.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정말 켜켜이 쌓인 시스템의 결과물이라서 쉽게 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게 믿거든요. 저들의 목소리가 과대표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야 절대 안 진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까지 고생해 왔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파면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네. 끝장투쟁 간다 지금. 뭐 섹시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으면은 최소한 대변인들은 항상 웨이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본인들도 그 의원들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금요일 날 윤석열 파면을 할 거다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이제 공지에 의하면 목요일 날 최재 감사원장하고 주가 조작 사건 덮어준 검사 3명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측 불가능성과 현상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현상 변경의 사건들을 민주당이 사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산안에 그 증액을 불허한 거, 내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탄핵을 해서 저지한 것, 거부권에 대해서 응징한 것,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그 현상 변경을 만들어내 가장 중요한 계엄이라는 현상 변경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현상 변경을 해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쪽에서 극우 운동이 있고 나서부터 폭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의 흐름들도 어떻게 가냐면 옳고 그름의 변화가 아니라 갈등이란 표현을 자꾸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야의 차이인 것처럼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처럼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단죄해야 될 폭력 세력과 극우 세력, 아주 극단적인 세력은 잠깐 떼어놓고 여당이 그들과 접촉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옳지 않은 것을 마치 갈등의 한 요소인 것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조금씩 어디까지 갔냐. 문현배 재판관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언행과 위협이 있었는데 이게 친일 쿠데타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들이 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거의 놓고 있다시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사건. 비아폰 서버를 수색해야 되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스스로 반려를 해요. 영장 청구 그렇게 좋아하는 검찰이. 3번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려를 하게 되죠. 근데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시계는 가고 있다. 마치 군대에서 시계가 가서 제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라고 조금 기다리고 인고왔던 세월이 있는 과정에서 영장 심의에 관련해서 그거 해야 된다.
영장심의기관에서 영장 그 부분에서 영장에 대한 허락을 내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다시 느낀 거예요. 뭐냐. 형사소송법 2개나 어기고 그리고 즉시 항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안 한 전례도 없는 상황에 최초의 사례를 지규현 판사도 최초의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검찰도 항고 포기를 최초로 하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상 변경의 위협을 느낀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드리자면 똑같은 말들 어떻게 하셨냐. 3월 첫째 주면 될 거다라고 처음에 말씀들 하셨어요. 지난주죠 벌써. 네, 그렇죠. 3월 둘째 주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현상 변경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측했던 현상 변경은 잘 이거였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구할 거다. 변론 재개라니 끝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너무 잠잠하더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윤석열이 잠잠하니까 예측하지 못했을 때 금요일 날 지규현 판사발 한 대를 맞았어요. 구속 취소라는. 이번 주에 맞은 건 사실은 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탄핵 청구에 관한 심리 결과가 이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 나오기 바랬던 건 윤석열 파면 결과였죠. 두 번째 현상 변경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 우리는 오히려 현상 변경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강수를 둬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예측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을 흔들어야 저쪽도 마음 편하게 자기 판을 보면서 다음 수를 뭘 둘까를 오늘 수가 아니라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는 상대에게 자꾸 따라가는 수를 둬서는 안 된다라 저는 생각을 하고. 쉽게 표현하면 끌려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는 마은영 임명입니다. 마은영 임명. 네. 왜냐하면 마은영 임명이 전선이었어요. 저 지난주에 갑자기 박수영이 마은영 임명 반대 단식을 하길래 생뚱맞다. 참 디톡스도 엉뚱하게 한다. 제가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마은영 임명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저쪽은. 우리는 파면 때문에 밥을 굶고 머리를 미는데 종이는 마은영 임명 안 된다고 밥을 굶고 가서 집단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만은 분명히 보여요. 마은영 임명은 저쪽에 불리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불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선의 재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 파면은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저는 낙관적 기대를 구체화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제가 농담처럼 많은 분들이 지쳤길래 제가 이제 제 SNS에 올렸어요. 옳은 일도 선동이 필요합니다. 저도 봤어요. 인터뷰하려면 일단 페이스북도 쫙 훑어요. 옳은 일에 저는 선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일치한다고 헌재에서 판단까지 내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상목이 그 헌법을 밟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밟고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파면이 나와도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최상목이 60일 이내에 대선 선거 안 할지도 몰라.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은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12일째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은영 임명이라는 이 전선을 최상목 압박을 위해서라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파면은 파면이고 이건 이대로 가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저쪽 사람들은 마은영을 임명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최소 기각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3명 이상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영이 들어오면 그 결과에 탄핵이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대3을 만들기 위해서 마은영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다라는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끝나면 그럼 이제는 다 판결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들어와도 되지 않아요? 변론이 끝났으니까. 판결에만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성하고 그분이 다음 재판 이 판결 이후부터는 모든 판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싫은 건지 국민의힘이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쪽이 싫어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달에 끝난다. 4월 18일 날. 근데 그 사람들을 윤석열 사람으로 바꿔내는 그런까지 자기들이 보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관까지 있지만 저는 헌재의 그래도 재판관들이 4월 18일 안에 그런 걸석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절대 안 갈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끌고 싶은 윤석열 집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들어오면 아주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전례가 있었더라고요. 2번 연속 그 마지막 그 판결에 대해서 선고하는 그런 전례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하나만 장담하고 싶어요. 모든 헌재에 관련된 밭글과 뉴스들은 뇌피셜입니다. 그렇죠. 뇌피셜입니다. 뭐 내가 헌법재판관, 뭐 저 연구관 누구를 아는데, 뭐 그 사람 아는 누구를 아는데 절대로 보수든 진보든 간에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뇌피셜입니다. 상식적으로 추정할 뿐이죠. 저는 희망회로라고 봐요. 양쪽 다. 저쪽은 매번 4대4 얘기하더라고요. 5대3까지 얘기하고. 희망회로죠. 저희는 많은 의원들이 8대0을 얘기합니다. 전원 일치. 네. 뭐 저는 판단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바라고요. 근데 제 바람에 자칫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을 때 희망과 정보를 섞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정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믿을 만한 정보는 딱 하나였어요. 어제 공지 문자. 저희는 선고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문자로 발송할 거니까 그 나머지는 다 그랬죠. 믿지 마시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 뇌피셜이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이 지금 막 딜레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네. 지금까지 관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상황, 그러니까 오늘은 예상치도 못했던 최재랑 검사 3명의 탄핵을 결과를 목요일 날 내겠다라고 했으면 금요일에 대한 기대는 사실 좀 가능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요 시그널을 잘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네, 왜 이 이게 와포가 안 나? 시그널을 우리는 이제 숙제를 푸는 겁니다. 이 시그널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지도부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될 부분이라 남겨놓은 숙제로 아직은 닫아두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지난번 박근혜 때와 달리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공들이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커리어의 마지막 지점, 그리고 역사적인 무게를 가진 역사의 평가를 앞두고 이 글을 시작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정미 재판관께서 네. 박근혜 때 그렇게 이 주문을 시작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꼼꼼함을 기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준수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윤석열을 딱 3가지로 판단하면 됩니다. 하나는 국무회의가 절차를 갖췄느냐, 포고령이 옳으냐, 헌법에 맞느냐. 3번째는 우리가 그날 체증한 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 3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을 넓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 3개를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언론의 장난을 좀 느낀 거,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관의 판결 심리 과정은 별개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웬일로 답을 준 거예요. 그거는 질문에 대해서 암시가 아니라. 근데 기자들이 어떻게 묻냐면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요.
아니 질문을 던져서 헌재에서 답을 줬는데 정답을 밝혔는데 그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이게 이제 갈등을 만들어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파악하고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혼돈의 시기인 건 맞고 네. 첫 번째 맞고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전원일치로 가는 과정일까라고 추정해 보는 건 맞을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 과정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전원일치로 끝날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 예측이잖아요. 그럼요. 상식적이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확실한 저쪽도 이쪽도 부정하지 못하는 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를 따라갔을 때 파면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윤석열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라 이건 파면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로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저 지지자분들이 많이 답답하신 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왜 심우정 바로 탄핵 안 해? 이 지점도 민주당에서는 사실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 민주당 맨날 맞고만 다니냐 이런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답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도 1번은 지금 등산을 하든 마라톤을 하든 마지막 9분 응선이 제일 힘들잖아요.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예요. 지금 우리가 깔딱고개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우정 탄핵이 파면에 미칠 영향과 우리에게 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어서 심우정을 당장 우리가 탄핵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그것이 주는 실질적인 현상 변경이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다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것이 다시 재취소돼서 들어가는가? 내지는 다시 항고가 시작될까? 하지만 이 탄핵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론은 언제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답을 줬는데도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며칠 상간의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저희도 나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검찰총장 내지는 최상목도 탄핵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 저희 나름의 약속된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데드라인을 기다리는 이유는 지지자분들의 답답함. 저도 얼마나 전 사실 개인적으로 최상목은 애저녁에 탄핵해야 된다고 말했던 최상목, 사람입니다. 심우정? 네. 심우정 요새 갑자기 그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질러죠. 그전에는 무능하고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인 짓을 더 많이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아주 악독한 짓을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위배 사항이 있고 직권남용에다가 권한남용을 한 거니까요. 직무유기도 했고. 그래서 그 충분한 사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 결정이 더 당겨질 거란 확신이 있었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바로 갔을 겁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심우정이나 최상목 탄핵을 즉각 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명분이에요, 명분. 맞아요. 네. 왜 자구우면 하냐 이거고 네. 민주당은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을 넓게 보는 건 맞지. 어떻게 또 이익이냐, 이득이냐 이렇게 보는 건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결국 결과는 같을 건데 이르는 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이견 충돌이 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정 탄핵이 지금 현재 얻는 이득이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조금 더 신중하자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은 혹시라도 파면의 과정에 있어서 이를테면 윤석열이 말하고 있잖아요. 탄핵이 잦아서 내가 그래서 내가 뭐 계엄을 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영향을 줄까 봐 파면까지 기다리자라는 안전론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총회 보면 당장 탄핵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올라오 자기 주장 하시잖아요. 많죠. 왜냐하면 오히려 파면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 부분이. 그게 검찰총장이 한 일은 너무나 분명하게 반법률적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을 무시하고 전례 없는 최고의 방어권을 윤석열에게 주는 바람에 관례적으로 지속되었던 우리나라 법치를 또 흔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최상목더러 마은혁 헌재를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뭉개고 있는 걸 만약에 이 부분을 들어서 원포인트 탄핵을 한다면 헌재는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런 의견을 비롯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하나예요. 파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인 거죠. 네. 그 사실 나중에 결과론이 이제 득세를 맞아요. 할 건데 봐라 뭐 어쩌고 이야기할 텐데 실제로는 이 방법의 과정에 민주당이 워낙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건 분명히 맞아 보여요. 조국 혁신당 같으면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하잖아요. 12명만 의견을 맞추면 되니까. 그 의원총회 보고 있으면 어떤 단상이 듭니까? 이렇게 딱 대변으로서 앉아갖고. 저요.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정말 의원님들이 의원총회가 재밌어요. 요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점점 상황이 첨예해지니까 즉석 발언에서 준비 발언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처음에 즉석 발언들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쪽지 하나씩 다 나름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거도 갖추고 기사도 인용하시고 야, 몇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들 이제 갖춰고 오세요. 그래서 의원총회가 2시간 넘게 지속이 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아주 저는 좋은 신호 중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매일 비상총회 열고 비상행동을 했더니 국힘이 흔들려서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방황한답니다. 그게 많이 돌죠 지금. 네네. 방황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나름 뭔가를 하긴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헤매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기민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 당이. 그날 바로 모여가지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중지를 모으고 그다음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저는 뭐 아주 세세하게 따져보면 잘못한 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85점 정도는 잘해왔다고 봐요. 내란 진압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친일 쿠데타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가 몇 개 있었다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무능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확실히 21대 그 이낙연 등의 당대표일 때랑 확실히 달라진 점은 전 스피드라고 보거든요. 하세월인 경우 많잖아요. 막 뭐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 야 내란이 일어났대 엄중하게 해가지고 한 2, 3일 맞습니다. 걸릴 수도 있는 그. 네. 그리고 탄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 14일 날 하는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사들 왜 탄핵했는지 기억나시죠? 황제 소환한답시고 자기 핸드폰 다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거 털어주느라고 무혐의 결국 만들어낸 그 검사들 아닙니까? 그 검사들이었고 그리고 뭐 정무위에서 했던 뭐 300만 원 가방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탄핵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거부권 몇 번 한 줄 기억하세요? 38번 했어요. 와, 38선 넘었다 이제. 네, 넘었고요. 최상목이는 한덕수보다 한 건 더 해가지고 한덕수 6건에 최상목 7건이에요. 미치겠네. 근데 왜 사람들이 탄핵을 많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건 공격 포인트이긴 하지만 저희에게 수비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희에게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고 저도 입법권을 저렇게 억누르고 무시하고 헌법까지 무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행정권이 있나요? 사법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입법권으로 해야죠. 슈퍼갑이죠, 저쪽에 의석이적더라도. 그럼요. 민주당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걸 막아내는 12월 거예요. 3일 날 이진숙을 탄핵 안 했던 상태라면 MBC에서 그런 방송이 자유롭게 나오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우정에 대해서는 탄핵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기를 보고 보고 있다 이런 네. 거니까.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 분들께서는 뭔 소리냐 이게 탄핵을 앞당길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불만일 수 있는데 동지가 갖고 있는 진심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생각, 나약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뭔가 시기를 보고 있겠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심우정 탄핵을 안 하는 건 불만이긴 하다.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그럼요. 뭐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페이스북을 제가 훑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치인들 나오실 때 일단 페이스북부터 봐요. 뭐뭐 올리셨나. 근데 두 개 중요한 문구를 제가 발견했어요.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다. 야, 역시 탁월한 평론가의 글솜씨가 느껴지고요. 좌절 금지, 왜 절망 회로를 돌리며 두려워하나요? 이 두 가지 보면서 야, 강유정 의원이 민주당에서 어떤 맡은 역할이랄까? 이런 게 강유정한테만 나오는 약간 시그니처를 봤거든요. 네. 이런 거 있어요. 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 중에 자기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쪽 포지션에서는 아마 강유정 의원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이 저런 이야기를 굳이 뭐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정치 그 이야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란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100일을 달려온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은 와, 이렇게 정치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못 겪을 일을 어쩌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겪게 되는구나. 속성 과외를 받는 느낌입니다. 막 이렇게 월반하면서 배우는 느낌이고요. 너무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연마해 온 능력,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말과 글로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싸울 투지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역할을 지금 이 순간 해서 해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날도 정말 그날 그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옥이 된 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감옥이더라고요. 활개치고 다니는 걸 봤더니.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할까. 그래서 그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혼도 내고 이런 상황에 뭐 좀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도 많이 주시는데, 일단 제가 좌절금지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저들이 가장 노리는 게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맞아요. 거리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충전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대통령이다 보니 신입 쿠데타가 되어서 맞아요. 이들을 꺾는 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 뿐 법기술 써버려서 지금 탈옥까지 했는데 사실은 본질은 변하지 않고요. 윤석열 내란 일어나고 나서 여의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했던 말, 그 여론은 전혀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숨죽이고 있던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부 조금 더 과대표되는 걸 제외하고 나면 윤석열이가 탈옥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 긴장감으로 다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강력한 외상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복귀하기 싫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묻어두고 싶습니다. 가령 12월 3일 계엄 해제가 안 됐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지금 다시 그 긴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돌아와서 계엄 충분히 할 놈인데 계엄 다시 되면 이번에는 혹시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로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사실은 이거 지금 탄핵 심판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고, 저는 헌법재판관님들도 정말 그 간절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은 그거라는 거. 뭐 벌 주고 감옥에 섞여, 이거 두 번째 문제예요. 저 불안하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나 그냥 오늘 사는 만큼만 살게 해달라. 그러려면 윤석열이 되돌아와서 나름의 통치 행위랍시고 계엄권을 쪼물락거리게 둘 수는 없다. 맞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대상에서도 면제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가 맞습니다. 내란인데 요거를 탄핵 안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앞으로 그냥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네.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의 뭐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보다 더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거나, 그 윤석열 전원일치하면은
당연한 결과물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시도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지금 현상이. 맞아요. 저도 특히 파면은 아마 스스로도 그리고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 월요일 날 굉장히 환영하는 기사를 1, 2, 3면을 냈지만 논설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윤 자중해야 할 것. 네. 그게 속마음이에요.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자중이란 표현이 자기 중심. 네. 윤석열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야 역시 어떤 사실은 대변인이 논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핵심을 찍어가지고 탁탁 찍어서 논평에 있어서는 야 진짜 이거는 강유정 시그니처가 전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차분차분하게 핵심을 딱딱 찔러주는데 목소리 안 높여도 저번에 그 당원이 최고도 나오셨을 때 네. 양문석 의원이 제일 부러워했던 거 그런 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사람들이 네. 내 말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강유정이 조용히 말하니까 더 들어주더라 하는 바로 그런 장점을 가지신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우리 또 동의의식 가질 수 있게끔 짧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좌절금지 맞습니다. 좌절하지 말고요. 지금 열심히 싸우느라 충전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예. 자 여러분 저는요 안국역으로 가요. 오늘 또 안국역 집회 연설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어느 쪽이든 간에 다 모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강유정 의원께서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